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문홍석 이승우 회사입니다. 새해가 되고 나면 바로 한파도 올 것 같고, 역시나 늘 말씀드리듯이 추워지면 회계사분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바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기말 감사 시즌 되면은 전국의 수많은 감사인들이 눈썹 휘날리게 바빠지게 되는 이럴 되자마자 재고실사하고 금융결조에서 보내고 하면서 또 더군다나 또 감사를 하게 되면 한참 작년에 살게 되잖아요. 맨날 뭐 지금 기준으로 치면 24년 자료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한 3월이 돼서도 지금이 25년인지 24년인지 헷갈리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은 한 해를 여는 시점에서 결산과 회계감사의 주요한 이제 일정과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 감사 보고서는 언제 내는 거냐를 시작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는데요.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을 보면은 3월 달에 주주총회를 여는 게 많죠. 왜 3월일까요? 정기총회 같은 경우는 매년 1회에 정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랑 임시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상법상에 보면은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한 번 1회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기는 각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정관에서 결국 정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결산기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각각 말 그대로 임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좀 감사 보고서만을 볼 때 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보통 뭐 상장사들이라든지 자산 5천원 이상의 뭐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들은 사업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보고서는 12월 결산 회사의 경우에는 25년 31일 사업연도 종료 후에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좀 더 봐야 될 게 자본시장법에는 우리 상법상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기한이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이제 상장공시 시스템 카인드라고 하죠. KIND에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 주총일자로 검색을 해서 보면 이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 안에 실려서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내서 주총 때 이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하려면 그 전에 회사가 결산이 다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전에는 외부 감사인은 3월 말까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무리가 없었는데요. 이게 2021년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만약에 주주총회가 3월 말보다 이른 시기에 개최가 된다면 감사 보고서 제출 일정도 같이 당겨지는 거니까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요즘은 감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들이 또 있잖아요. 가령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주총회 4주 전까지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서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타임라인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총 4주 전에는 결산을 해서 무조건 재무제표가 나와야 다시 주총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비롯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24년 12월 30일 딱 지나면은 그냥 결산 바로 또 달려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인 거고, 결산이라는 게 매일 장부를 기장하는 분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시점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재고사진 실사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결산이나 평가 사항, 만약 이 회사가 전환사채라던가 RCPS 같은 걸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평가도 해야 되고, 영업권 있으면 영업권의 손상 평가도 받아야 되고, 투자 부동산에는 감정평가라든지 퇴직급여 관련해서 뭐 계리평가라든지 그쵸. 뭐 직원들 관련해서도 뭐 연차 충당부채 뭐 계산한다든지 회사의 회계팀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또 신경 쓰고 검토하고 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또 제출을 하고 외부 감사 받을 준비도 하고 뭐 엄청 바쁩니다. 그러니까 엄청 바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인들 중에도 이 상장사, 그것도 꽤 규모가 큰 상장사의 회계나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꽤 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거의 똑같은 게 거의 12월? 아니면 11월 말부터 한 3월 달까지는 그냥 뭐 인생에서 시간이 삭제돼버린다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분반기 보고서는 이보다 더 좀 제출기한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분반기 보고서는 각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인데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 기준의 반기 보고서다라고 하면
8월 15일까지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고 공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반기가 뭐 감사가 아니라 좀 검토 수준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회사가 결선하고 어쨌든 그걸 다 검토해서 보고서 쓰고 제출하기까지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돼서 뭐 빠듯하기도 합니다. 진짜 1년에 안 바꾼 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감사원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 감사인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페널티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죠. 이 일정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감사를 할 때 감사 거래처에서 그날이 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늦게 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뭐 제출 잘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제출이 안 된다.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게 25일까지다라고 하면 25일 11시 59분까지는 아니냐 그날까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트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이게 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다트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뭐 바쁘신 분들이라 그쵸, 네. 그래서 결국 지연 제출이 됐다라는 뭐 웃지 못하는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결산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24년 12월 27일이죠. 금융감독원에서 24년 기업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라는 것을 이제 배포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24년 중점 심사 회계 이슈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건데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워낙 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몇 가지 심사 감리 지적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금감원에서 배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이제 감리 지적 사례가 허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산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이 A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이 A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장 준비를 하는 회사였었는데 상장 준비를 앞두고 이제 매출이 급감해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주요 거래처들과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어떤 제품, 동일한 제품을 수출을 먼저 시켜버리고 이 거래처한테 이 수출한 제품을 그대로 분해해버려서 다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과대계상이 되고 또 비용도 과대계상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지만이 또 거래소를 읽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이 금감독원은 회사에게 이제 이게 밝혀지고 나서 회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지정감사 3년을 때리게 되고 대표이사나 관련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금고뿐만이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 회계사분에게도 이분은 사실로 봐서 상대적으로는 경과 조치가 좀 낮긴 했는데 회계감사 절차가 좀 미흡했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경고 조치로 끝났다고 하네요.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회사는 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코스닥 상장에서 관리 종목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돈을 못 받고 있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둔 게 있었는데 이걸 해외 자회사로 자금을 이제 돌려서 이 채권이 마치 해소된 것처럼 꾸며서 대손 충당금을 다시 환입받게 꾸민 뭐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자회사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또 거래처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상환받는 채무 상환을 받은 셈인 거죠. 그냥 셀프였으네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를 간 건데 이걸 회수가 됐다라고 봐서 충당금 받으면 다시 환입한 그런 케이스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회사로 돈이 나간 거 출자 형식으로 한 건데 문제는 이 자회사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여서 출자를 받아도 자본 잠식이라 어디 거래처에다가 돈을 줄 상황도 아니고 이 투자 주식으로 계상한 건 손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채권을 회수한 수익만 인식을 하고 비용은 인식하지 않아서 동시에 자금 순환 거래를 만들어버린 뭐 이런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역시나 B사의 위법 동기를 고의로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조치가 나왔는데요. 감사인에 대해서는 이전 사례보다 좀 무거운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의 과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이제 회사에 허위 계상하는 거에는 항상 특정한 동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상장 중인데 상장 폐지가 안 되게 하려고 나빠진 실적을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라는 동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례도 계속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 거냐면 제품은 팔면서 수익을 인식하고 그만큼 이제 원래 이제 재고가 출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 출고가 돼버리면 매출원가가 생겨버리니까 관련 비용이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인식 안 하고 비용을 누락해버리고 대신에 이 제품 출고된 제품을 그냥 유형자산에다가 대체해버리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품을 유형자산 처리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가 과소계산된
케이스가 된 거고, 감사례 같은 경우는 담당 감사인이 금융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위법 동기를 중과실로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었고, 예를 들면은 타처 보관에 대한 재고재산 조회를 안 했다, 재고가 유형재산이라는 대체 처리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와 같은 것이 이제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감리 사례는 또 볼 때마다 약간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항상 그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사실. 네. 오늘은 결산 그리고 외부 감사에 대한 일정과 유의사항을 감리 사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기말 감사를 준비하시는 회계사님들, 또 기업에서 결산과 공시를 준비하시는 관련자분들의 무탈한 시즌 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14년 한 해에 원하시는 바, 또 바라시는 바 모두 이루는 좋은 한 해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사떨기의 이승훈 민호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